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3D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니티에 대한 UI 구성하고 단축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객체 이동에 대한 트랜스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좌표계, 글로벌, 로컬이라고 불리는 좌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드로우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화면 UI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미 됐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3D 객체를 우리가 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3D 객체가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막 배치시키고 속성 변환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볼 내용은 바로 툴바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툴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 유니티부터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유니티 열고요. 자,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한번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로드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바로 여기 툴바가 바로 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객체가, 여기 있는 거는 객체가 위치된 바로 이런 씬이나 이런 화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동이냐, 회전이냐, 오케이?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여기 안에서 내가 시야 부분에 대해서 객체가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에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보기 위한 시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화면을 조금 틀어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화면 자체를 약간 이동을 시킨다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는 객체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동, 회전,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자유. 2차원 형식으로 자유 크기의 확대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는 툴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비에 사용되는 변환 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요게 바로 좌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레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내가 현재 3D 객체를 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뭡니까? 게임에 들어갈 객체들의 위치를 놓은 것이고, 여기가 일종의 스테이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안에 들어간 스테이지들. 자,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화면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이 바로 이 게임 뷰라는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봅니까? 바로 카메라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카메라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객체를 이동을 한다. 그래, 이동을 하는 걸 하나만 세팅 한번 해볼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객체를 하나 가지고 해보죠 뭐. 자, 우선 여기다 놓고, 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갖다 놓을 거냐면은요. 여기에 요렇게 하나 놓고 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뭡니까? 내가 현재 스테이지에 대해서 스테이지를 구축한 거죠. 아니면 현재 게임 화면 자체를 구축한 겁니다. 실제 보이는 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프로그램 짜면은 뭘 합니까? 막 다 짠 다음에 컴파일하고, 예? 그다음 실행을 하죠. 자, 실행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레이, 일시정지, 그 다음에 얘는 멈추는 거죠.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가 되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화면 자체가 지금 보시면 변경이 됐죠. 다시 한번 변경이 됩니다. 맞아요.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여기서 물리를 매긴 것밖에 없어요. 물리를. 자, 물리를 매겼습니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물리를 매긴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뭡니까? 얘는 플레이 하면은 이제 컴파일러다 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런이고요. 얘는 일시정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일시정지는 뭐예요? 잠깐 멎어 있죠. 멎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뭡니까? 객체나 이런 것들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들어올리면은 계속 예,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플레이와 일시정지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실제 게임 씬에서 내가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 회전, 확대, 축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이나 회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얘는
카메라 이동, 그 다음에 뭐 좌표, 회전, 크기. 자, 이게 바로 여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동시킬 때 꽤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돼요? 해당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누르고 해당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 객체 자체를 아예 잡고 움직이면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3D, 여기 안에서는 3D입니다만 화면 자체는 2D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들어간 거에 맞춰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각 축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동.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회전도 내가 이걸 자꾸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걸 좀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좀 밀고 보면은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서 각각의 축을 가지고 내가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색깔이 참 재밌어요. 자, 이동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당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아요.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도 마찬가지죠. 회전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Z축 방향. 자, 여러분들 왼손 눌러보세요. 왼손. Z가 뭡니까? Z가 뭐예요? 검지죠, 검지. 맞죠? 왼손 눌러서 왼손 좌표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엄지, 검지, 중지. 맞아요? 자, 여기 검지에다가 내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꽂아 보세요. 손바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손바닥을 꽂아 보시라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손바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점을 기준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돌리겠죠. 그래서 Z축인 거예요. Y는 Y는 어떻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쪽에서 꽂힌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Y가 됩니다. 됐어요? X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X, Y, Z에서 X죠. 여기서 꽂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이런 식으로 꽂힌 부분을 해서 돌린다라면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기지모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확대 축소죠. 자, 그래서 이 축별로 혹은 아니면 자유비율로 위로 누르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자유도 마찬가지. 자유비율도 어떻게 위로 얘 같은 경우도 특정 부분을 잡고서 내가 늘릴 수 있겠죠.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동, 확대,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긴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건 뭡니까? 네트워크 연결해서 뭡니까? 내가 참고로 세팅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죠. 클라우드도 접속을 해서 뭐 이것저것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5하고도 한 5 버전 좀 넘고서 나온 부분인데요. 개인이 만들 때쯤에는 이 부분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자, 요건 뭐예요? 사인인, 고토 어카운트. 이거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는 내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내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어카운트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사인인이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냐?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죠. 윈도우즈에 보면 에셋스토어나 이런 데를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카운트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계층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요. 모든 걸 보이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디폴트 안 보이게 하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기 레이아웃은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윈도우즈 레이아웃 맞죠? 그래서 여기는 좌표 여기는 화면 자체 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뷰, 그 다음에 플레이, 그 다음에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아웃,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던 게 뭐예요? 토글 부분. 자, 토글 버튼인데 피벗이냐 글로벌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 갑시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어떤 거, 자, 내가 지금 좌표를 선택하면 하나가 선택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누릅니다. 자, 제가 얘를 하나 볼까요? 자, 이거 좀 위에서 놓고서 비슷하게 위치 바꿉시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도 좀 쓸데없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자,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자, 이런 거를 쓸 때는 참고로 요게 재밌는 게요. 자, 자, 여기서 피벗이라고 불리는 거는 두 개,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 되는 얘기예요. 자, 내가 얘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을 그려서 또 다른 선을 그렸다? 아니면은 어떤 객체와 또 다른 객체를 만든다. 합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한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PPT나 아니 워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Shift 버튼 누르면은 내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피봇이라 불리는 거는 첫 번째 선택한 거, 두 번째 선택한 거 있는데 그 선택한 객체에서 가장 나중에 선택된 객체를 기준으로 좌표가 만들어지죠. 좌표가 위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움직이죠. 마찬가지예요.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객체와 여기 있는 객체를 놓고서 내가 돌립니다.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죠. 자,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걸 뺄게. 자, 얘와 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센터를 바꾸게 되면은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죄송합니다.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선택된 중간 위치가 된다는 거죠. 중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돌리고 이동시킬 수 있죠. 아까랑 도는 게 다르죠. 맞죠? 왜? 피벗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피벗 같은 경우에는 각자 좌표돼요. 각자 좌표. 얘도 얘 나름의 좌표가 있고 얘도 내 나름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좌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각자 위치에서 도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센터를 놓으면은 죄송합니다. 자, 센터를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중점을 기준으로 얘도 여기가 중점, 얘도 여기 중점이니까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게임에 들어가는 3D 객체가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개가 조합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객체들의 중점을 잡을 때 아니면은 뭐 아니면 각자 잡을 때 뭐 이런 때 쓰는 것이 바로 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얘를 좀 키웁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없애고, 자, 얘 없애고, 어디 보자. 그래요. 자, 3D 오브젝트 큐브. 아까 얘 만든 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메인 카메라 위치 놓고, 위에다 놓고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보면 저는 좀 자유롭게 쓰죠. 자, 이건 여러분들 뭐 연습이에요, 연습. 자, 이렇게 객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동은 이걸 가져갑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거 있냐? 자, 이동을 이렇게 가다가 내가 회전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미 좌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똑바로 돼 있던 녀석이 틀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 글로벌로 놨죠.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큐브를 놓으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틀어졌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봅시다. 자, 제가 이걸 다시 틀을게요. 자, 이렇게 틀면은요. 사실 이렇게 틀어져야 정상이죠. 맞죠? 자, 근데 내가 다시 선택하면은 틀어진 채로 있습니다. 맞아요? 안 틀어진 채로 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너무 돌렸구나. 자, 요만큼만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렸어요. 자, 그럼 얘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 게. 그럼 내가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원상복귀 돼 있죠. 또 틉니다. 맞죠? 자, 이제 모양이 달라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놓으면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표는 여기 보이는 기지모의 좌표 그대로 먹죠. 즉 무슨 소리냐? 자, 글로벌이라고 불리는 거.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있는 글로벌은 뭡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 씬이 혹은 이 카메라가 보이는 이 씬이 보이고 있는 이 절대 좌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돌리고 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객체를 다시 선택해서 이동을 시킬 때 보면은 어떻게 이 전체 이 기본적인 이 세 개 좌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우리 게임들 같은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RPG 게임을 합니다. RPG 게임을 하는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틀어진 채로 있다고 칩시다. 틀어진 채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이동을 시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얘는 지금 봐봐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틀어지든 안 틀어지든 어쨌든 어쨌든 Z 방향으로 이동하면 Z 방향, X면 X 방향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떤 거 일종의 뭐 이걸 가지고 뭐 돌리든 뭐 하든 간에 내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 얘가 꽤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레이싱 게임 만들면 되게 웃기겠죠. 뭐가 됩니까? 레이싱 게임으로 만들면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암만 방향을 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무슨 트론이란 거 혹시 아시나? 옛날 80년대 영화 중에 그 바이크가 막 직선 단위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뭐합니까? 얘는 직선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게 레이싱이나 이런 데는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글로벌은 뭐냐? 지금 현재 뭡니까? 이 3D가 위치한 이 세 개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객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든 회전을 하든 뭡니까? 그 객체를 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좌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글로벌이다. 자, 그러면 로컬은 뭐냐? 로컬은 뭡니까? 로컬은 이 객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좌표들이죠. 자,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틀었어요. 자, 틀었으면 실제로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게 맞겠죠? 맞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서 내가 뭡니까? X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X 방향이네요. 얘가 Y 방향이네요. Z 방향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어떤 내 객체가 움직이면 객체 이동 회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좌표계가 변경된 것을 바로 우리는 로컬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로컬, 얘가 로컬이고 글로벌은 전체. 맞죠? 자, 그 로컬 좌표계 같은 경우 꽤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레이싱 게임 같은 걸 만든다 칩시다. 자, 얘가 차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트는 거죠. 틀면은 얘는 뭐예요? 내가 핸들링 부분이 바로 뭐예요? 트는 거, 로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X면 X 방향, Y 방향으로 뭡니까? 내가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앞으로 이동을 하면은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뭡니까? 틀면은 그 트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요? 레이싱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 회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했어요. 맞죠? 그 다음 글로벌 로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뷰에 대한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는 몇 가지 이제 좀 빠진 것들 얘기합시다. 자, 게임 뷰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뭡니까? 자, 요게 게임 뷰인데요. 자, 이게 이제 카메라가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예, 현재 화면 기준으로 확대 축소하겠다? 자, 그럼 여기 스케일을 가지고 하시면 확대 축소 됩니다. 아, 근데 안 깨끗하죠? 안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이게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확대됐을 때 어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줌아웃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는 뭐냐? 내가 실행함과 동시에 지금 보시면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게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끄면 돼요. 이게 플레이 한 번 더 누르면 스탑이죠. 자, 플레이 일시정지 이렇게 하면은 잠깐 멈춰 있습니다. 근데 끄면은 다시 최대 화면. 자, 그래서 요건 뭐냐?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 최대 화면으로 플레이할 때 최대 화면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뭐 뮤트 오디오. 자, 이거 소리를 끄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보면 디스플레이. 자, 내가 화면이 몇 개가 있냐? 카메라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화면에 맞춰서 내가 여러 개를 거기에 맞는 걸로 세팅할 수 있겠죠. 지금 근데 하나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 봅시다. 프리 어스펙트.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이 뭐냐? 바로 해상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자, 5대4. 그래요. 16대10. 그렇죠. 그 다음에 10대16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있는 건 10대10과 16대9가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언론까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없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 만들면 돼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내가 적당한 해상도에 대한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와치라는 이름으로 할까요? 와치라는 이름으로 하고 여기는 1대 1 비율로 할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대 10? 1대 1이나 10대 10이다. 맞죠?
비슷할 거예요. 자, 10대 10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졸루션은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요 10,10짜리 되게 조그만 녀석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죠. 자, 수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가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눌러서 에디트를 누르면 되겠죠. 자, 레졸루션이 아니라 뭘로? 레이티오로 바꾸셔서 OK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1대1이죠. 자, 그래서 시계는 거의 1대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16대 10? 이게 일반적으로 16대 10과 16대 9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저처럼 뭐예요. 안드로이드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만들고 뭐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만들고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비율만 맞추면은 대충 비율만 맞춰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여집니다.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뭡니까? 16대 9, 16대 10? 자, 16대 10과 9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 뒤쪽에 좀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저라면 16대 9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여기 부분은 16대 9일 때는 보여지고 16대 10일 때는 안 보여지겠죠. 대신에 여기는 게임성에 영향을 안 받는 식의 배경이 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뭡니까? 상황에 맞춰서 만들면은 그 비율에 맞춰서 게임이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숙제입니다. 바로 이런 9대 16과 10대 16을 만드세요. 없으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뭡니까? 만약에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 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만들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사실 여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자,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로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 뮤트 오디오. 자, 기지모드 있죠? 기지모 누르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여기 보면은 기지모가 뭐야? 아이콘이죠? 빛이 있다는 아이콘, 좌표가 있다는 아이콘. 그래서 그런 아이콘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스테이터스는 이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CPU는 지금 현재 12.39 메가 밀리세컨드로 움직이고요. 지금 프레임은 초당 75프레임이네요. 자, 이거는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실제 폰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뭘 했습니까? 바로 UI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자, 유니티에서 들어가는 객체에 대한 거. 자, 지금 우리는 박스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박스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겠죠. 자, 그런 객체들에 대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위치를 시키고 속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 따른 여기 속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